우리가 끌어당기는 사랑이 만약 행운이나 우연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인연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사랑을 두 존재 사이의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우리가 끌어당기는 사랑, 특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상처를 주며 집착하게 만드는 그 사랑은 바로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심리적 거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평범한 거울이 아닙니다. 이 거울은 바로 우리 자신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부분, 스스로 억압해왔거나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내면의 조각들을 선명하게 비춰줍니다. 이것이 바로 융 심리학의 핵심 개념인 그림자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로 투사됩니다. 그리고 그 투사의 대상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감정을 가장 격렬하게 흔들고 불안감을 깨우며 통제하려는 욕구나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는 사랑은 종종 기회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오지만 그 본질은 우리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말 대신 우리의 반응과 오래된 상처,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조금은 불편한 스승과도 같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와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건드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그곳에 있었지만 당신이 애써 외면해왔던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을 뿐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사랑의 영역에서 그 어둠은 종종 의존성,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혹은 정서적으로 단절된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만 빠져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국 텅 빈 마음만 남기는 관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또한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외부에서 더 많은 사랑을 구한다고 해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향한 더 깊은 자각을 통해서만 끊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저 그 상처를 드러낼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사랑했던 모든 사람이 당신의 한 부분을 상징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문자 그대로가 아닌 상징적인 의미에서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차가운 사람은 어쩌면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취약함을 끌어안지 못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은 당신 내면의 통제 욕구를 비추는 거울일지 모릅니다. 완벽해 보였지만 결국 당신을 배신했던 그 사람조차도 타인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며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당신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벌이나 업보 때문에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와 에너지적, 감정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는 이것을 흔히 지독한 인연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인연의 실체는 서로의 무의식이 주고받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계는 단순한 감정적 연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소리 높여 외치는 하나의 무대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당신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때 가장 먼저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것을 허용했을까?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이 경험을 필요로 했을까?
이 상처는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려는 걸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탓하고 그들에게 나르시시스트나 회피형 인간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편이 훨씬 더 마음 편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계속해서 외부로 돌리는 한 우리는 결국 똑같은 유형의 관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의 얼굴은 바뀌고 이름도 달라지겠지만 그 관계의 각본은 그대로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치유하지 못한 사랑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러 온 것을 온전히 배울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삶의 다른 모습으로 재현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모든 관계가 일종의 입문 과정, 즉 성장을 위한 통과 의례라고 이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곁에 머물기 위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여전히 무엇을 참고 견디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이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어떤 이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도 지혜가 있고 혼돈 속에도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모든 강렬한 끌림과 낭만적인 집착 뒤에는 들어달라고 외치는 당신 개인사의 메아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처가 그들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에게 매달립니다. 그가 우리의 운명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그림자의 한 조각이 현실에 나타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직면하는 대신 낭만적으로 포장하고 정당화하며 이상화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자극할 때 곧바로 도망치지 마십시오. 관찰하고 느끼고 귀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몸이 긴장하고 수축하며 공황 상태에 빠지나요? 상대방으로부터 끊임없는 확신을 필요로 합니까? 이 모든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랑의 종류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법처럼 더 나은 사람들이 나타나서가 아닙니다. 한때 사랑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결핍이었던 것들과 더 이상 당신이 공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강렬함을 연결감으로, 통제를 헌신으로, 불안을 욕망으로 착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겉모습 너머를 보는 법을 배우고 가장 중요하게는 잃는 것이 두려워 침묵했던 순간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 발견이라는 어두운 숲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희생자 의식 없이 과거를 돌아보고 판단 없이 내면을 들여다보며 환상 없이 미래를 바라볼 용기를 찾아야 합니다. 결핍이나 의존에 뿌리를 두지 않은 진정한 사랑은 밖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부서진 조각들마저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당신은 그것들을 고쳐줄 다른 누군가를 찾는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말은 참으로 날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감정적 선택의 책임을 우리가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곳, 바로 우리 자신에게 돌려놓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합이나 우연, 혹은 운명 때문에 사랑에 빠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가 비밀리에 되고 싶어 하는 것, 혹은 우리가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것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는 자유를 가진 사람에게 끌리고 아직 소유하지 못한 힘을 가진 사람에게 매료되며 이미 겪었던 버림받음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아직 치유하지 못한 그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에게 빠져듭니다. 상대방은 우리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의 살아있는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채워지지 않은 욕구들 사이의 춤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때문에 상대의 자신감에 끌립니다. 자신의 필요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독립성에 끌립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이란 당당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구걸해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상대의 거리감에 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당신의 영혼을 읽는 듯하고 가장 강렬한 감정을 일깨우며 순식간에 당신에게 필수적인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있습니다. 이 강렬함이 항상 사랑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트라우마의 변장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익숙한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함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종종 집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아주 어릴 때부터 학습했던 감정적 경험을 다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고 배웠다면 당신은 불안정함을 좇을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고통을 의미한다고 배웠다면 당신은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매달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선택 없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과거가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내면 작업이 필수적이 됩니다. 그것은 사랑을 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어느 부분이 누구를 사랑할지 선택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경계를 설정할 줄 아는 의식적인 성인 자아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마침내 자신을 알아봐주고 구원해주고 선택해주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는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입니까? 내면의 아이가 선택할 때 사랑은 애원이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이 선택할 때 사랑은 필요가 아닌 하나의 온전한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그 수준의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가면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당신의 애착을 잔인할 정도의 정직함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상대방이 잔인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이 받을 자격도 없는 페디스텔, 즉 이상적인 받침대 위에 그들을 올려놓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상화했고 불길한 신호들을 무시했으며 부스러기 같은 애정에 만족했고 관심을 사랑으로 착각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해방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역할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남에게 내주었던 힘을 되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당신에게 그저 일어나는 어떤 것으로 보지 않고 당신 또한 그것을 형성하고 허용하며 쌓아 올리는 주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나누는 대화의 종류를 바꾸고 설정하는 경계를 바꾸며 타인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더 이상 끊임없는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고쳐줄 것이라는 기대를 멈춥니다. 당신은 정서적으로 단단한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사랑은 롤러코스터가 아닌 서로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는 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당신에게 끌리기 시작하는 사랑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그것은 가면이나 개임을 요구하지 않고 외부의 인정이나 통제에 의존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저 존재하도록 허용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심지어 그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사랑조차도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드라마의 아드레날린이 아니라 평화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혼돈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평화는 공허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지루함으로, 성숙함은 감정의 결여로 오해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관계를 망치는 이유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경보 시스템을 활성화시키지 않는 끊임없는 정서적 생존 모드에 자신을 몰아넣지 않는 무언가를 받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익숙한 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미지의 것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 작업은 단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두려움 없이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랑의 질은 당신이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의 질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경계, 당신의 자아상, 텅 빈 느낌 없이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사랑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방식에 드러납니다. 칼 융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심오하게 드러내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빈틈을 채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빈틈을 노출시키러 옵니다. 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수년간 피해왔던 질문들을 가져옵니다. 그렇기에 의식적인 사랑은 정서적 성숙을 요구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완성시켜 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순진한 낭만주의를 제쳐두고 진정한 사랑은 필요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더 깊은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당신의 공허함을 반복하는 사랑이 아닌 당신의 존재를 확장시키는 사랑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운이라고, 우연이라고, 운명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그 매혹적인 표면 너머를 보라고 초대합니다. 그는 우리가 끌어당기는 사랑이 우리가 원하는 것의 거울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우리 자신, 바로 지금의 우리 모습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랑이 당신의 자기 인식 수준을 반영한다는 것, 그것은 아름다움이나 지성, 혹은 친절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적 진동, 당신의 무의식이 무엇을 허용하고 정상화하는지, 그리고 당신 안에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한 이야기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단지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발견의 도구입니다. 삶이 당신의 모서리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상처가 등장하는 무대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종 두려움과 절박함, 그리고 의존으로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온전함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에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가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당신이 마주하기를 꺼리는 것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당신을 흔들고, 보여주고,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거울을 사용할지, 아니면 산산조각 낼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조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하나로 모아줍니다. 당신을 폐허 속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당신을 온전함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이란 당신의 빛뿐만 아니라 그림자, 즉 당신의 질투, 두려움, 통제력, 불안감까지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당신 안의 최고를 끌어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숨겨왔던 것까지도 수면 위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전환하고 관계를 안식처가 아닌 학교로 삼을 기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랑이 우연이 아닌 반영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상대방을 탓할 수도 자신에게서 도망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멈춰서서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안의 어떤 부분이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머물도록 선택했는가? 어떤 부분이 부재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는가? 어떤 부분이 자신이 그 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는가? 이 질문들은 쉽지 않지만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답은 결코 바깥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 작업을 하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똑같은 종류의 사랑을 반복해서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름과 얼굴, 약속은 바뀔지라도 그 핵심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각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각본을 다시 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랑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써서 당신도 모르게 우주로 보낸 한 통의 편지입니다. 관계에 들어설 때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사랑받아야 할 무언가를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다른 누구보다 먼저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에게 거부하는 사랑을 그 누구도 당신에게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며 깊은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로 당신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같은 여정 위에서 비틀거리고 깨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우리 함께 더 깊은 탐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나눔이 길 위에서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향한 당신의 여정은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올바른 사람이 되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랑은 언제나 거울이 될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거울이 비추는 우리가 끌어당기는 사랑이 만약 행운이나 우연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인연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사랑을 두 존재 사이의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우리가 끌어당기는 사랑, 특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상처를 주며 집착하게 만드는 그 사랑은 바로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심리적 거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평범한 거울이 아닙니다. 이 거울은 바로 우리 자신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부분, 스스로 억압해왔거나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내면의 조각들을 선명하게 비춰줍니다. 이것이 바로 융 심리학의 핵심 개념인 그림자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로 투사됩니다. 그리고 그 투사의 대상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감정을 가장 격렬하게 흔들고 불안감을 깨우며 통제하려는 욕구나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는 사랑은 종종 기회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오지만 그 본질은 우리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말 대신 우리의 반응과 오래된 상처,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조금은 불편한 스승과도 같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와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건드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그곳에 있었지만 당신이 애써 외면해왔던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을 뿐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사랑의 영역에서 그 어둠은 종종 의존성,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혹은 정서적으로 단절된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만 빠져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국 텅 빈 마음만 남기는 관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또한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외부에서 더 많은 사랑을 구한다고 해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향한 더 깊은 자각을 통해서만 끊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저 그 상처를 드러낼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사랑했던 모든 사람이 당신의 한 부분을 상징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문자 그대로가 아닌 상징적인 의미에서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차가운 사람은 어쩌면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취약함을 끌어안지 못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은 당신 내면의 통제 욕구를 비추는 거울일지 모릅니다. 완벽해 보였지만 결국 당신을 배신했던 그 사람조차도 타인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며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당신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벌이나 업보 때문에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와 에너지적, 감정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는 이것을 흔히 지독한 인연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인연의 실체는 서로의 무의식이 주고받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계는 단순한 감정적 연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소리 높여 외치는 하나의 무대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당신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때 가장 먼저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것을 허용했을까?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이 경험을 필요로 했을까? 이 상처는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려는 걸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탓하고 그들에게 나르시시스트나 회피형 인간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편이 훨씬 더 마음 편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계속해서 외부로 돌리는 한 우리는 결국 똑같은 유형의 관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의 얼굴은 바뀌고 이름도 달라지겠지만 그 관계의 각본은 그대로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치유하지 못한 사랑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러 온 것을 온전히 배울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삶의 다른 모습으로 재현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모든 관계가 일종의 입문 과정, 즉 성장을 위한 통과 의례라고 이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곁에 머물기 위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여전히 무엇을 참고 견디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이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어떤 이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도 지혜가 있고 혼돈 속에도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모든 강렬한 끌림과 낭만적인 집착 뒤에는
들어달라고 외치는 당신 개인사의 메아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처가 그들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에게 매달립니다. 그가 우리의 운명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그림자의 한 조각이 현실에 나타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직면하는 대신 낭만적으로 포장하고 정당화하며 이상화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자극할 때 곧바로 도망치지 마십시오. 관찰하고 느끼고 귀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몸이 긴장하고 수축하며 공황 상태에 빠지나요? 상대방으로부터 끊임없는 확신을 필요로 합니까? 이 모든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랑의 종류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법처럼 더 나은 사람들이 나타나서가 아닙니다. 한때 사랑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결핍이었던 것들과 더 이상 당신이 공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강렬함을 연결감으로, 통제를 헌신으로, 불안을 욕망으로 착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겉모습 너머를 보는 법을 배우고 가장 중요하게는 잃는 것이 두려워 침묵했던 순간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 발견이라는 어두운 숲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희생자 의식 없이 과거를 돌아보고 판단 없이 내면을 들여다보며 환상 없이 미래를 바라볼 용기를 찾아야 합니다. 결핍이나 의존의 뿌리를 두지 않은 진정한 사랑은 밖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부서진 조각들마저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당신은 그것들을 고쳐줄 다른 누군가를 찾는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말은 참으로 날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감정적 선택의 책임을 우리가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곳, 바로 우리 자신에게 돌려놓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합이나 우연, 혹은 운명 때문에 사랑에 빠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가 비밀리에 되고 싶어하는 것, 혹은 우리가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것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는 자유를 가진 사람에게 끌리고 아직 소유하지 못한 힘을 가진 사람에게 매료되며 이미 겪었던 버림받음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아직 치유하지 못한 그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에게 빠져듭니다. 상대방은 우리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의 살아있는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채워지지 않은 욕구들 사이의 춤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때문에 상대의 자신감에 끌립니다. 자신의 필요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독립성에 끌립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이란 당당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구걸해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상대의 거리감에 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당신의 영혼을 읽는 듯하고 가장 강렬한 감정을 일깨우며 순식간에 당신에게 필수적인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있습니다. 이 강렬함이 항상 사랑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트라우마의 변장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익숙한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함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종종 집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아주 어릴 때부터 학습했던 감정적 경험을 다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고 배웠다면 당신은 불안정함을 좇을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고통을 의미한다고 배웠다면 당신은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매달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선택 없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과거가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내면 작업이 필수적이 됩니다. 그것은 사랑을 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어느 부분이 누구를 사랑할지 선택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경계를 설정할 줄 아는 의식적인 성인 자아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마침내 자신을 알아봐주고 구원해주고 선택해주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는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입니까? 내면의 아이가 선택할 때 사랑은 애원이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이 선택할 때 사랑은 필요가 아닌 하나의 온전한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그 수준의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가면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당신의 애착을 잔인할 정도의 정직함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상대방이 잔인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이 받을 자격도 없는 페디스텔, 즉 이상적인 받침대 위에 그들을 올려놓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상화했고 불길한 신호들을 무시했으며 부스러기 같은 애정에 만족했고 관심을 사랑으로 착각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해방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역할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남에게 내주었던 힘을 되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당신에게 그저 일어나는 어떤 것으로 보지 않고 당신 또한 그것을 형성하고 허용하며 쌓아 올리는 주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나누는 대화의 종류를 바꾸고 설정하는 경계를 바꾸며 타인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더 이상 끊임없는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고쳐줄 것이라는 기대를 멈춥니다. 당신은 정서적으로 단단한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사랑은 롤러코스터가 아닌 서로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는 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당신에게 끌리기 시작하는 사랑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그것은 가면이나 개임을 요구하지 않고 외부의 인정이나 통제에 의존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저 존재하도록 허용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심지어 그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사랑조차도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드라마의 아드레날린이 아니라 평화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혼돈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평화는 공허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지루함으로, 성숙함은 감정의 결여로 오해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관계를 망치는 이유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경보 시스템을 활성화시키지 않는 끊임없는 정서적 생존 모드에 자신을 몰아넣지 않는 무언가를 받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익숙한 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미지의 것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 작업은 단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두려움 없이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랑의 질은 당신이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의 질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경계, 당신의 자아상, 텅 빈 느낌 없이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사랑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방식에 드러납니다. 칼 융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심오하게 드러내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빈틈을 채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빈틈을 노출시키러 옵니다. 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수년간 피해왔던 질문들을 가져옵니다. 그렇기에 의식적인 사랑은 정서적 성숙을 요구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완성시켜 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순진한 낭만주의를 제쳐두고 진정한 사랑은 필요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더 깊은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당신의 공허함을 반복하는 사랑이 아닌 당신의 존재를 확장시키는 사랑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운이라고, 우연이라고, 운명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그 매혹적인 표면 너머를 보라고 초대합니다. 그는 우리가 끌어당기는 사랑이 우리가 원하는 것의 거울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우리 자신, 바로 지금의 우리 모습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랑이 당신의 자기 인식 수준을 반영한다는 것, 그것은 아름다움이나 지성, 혹은 친절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적 진동, 당신의 무의식이 무엇을 허용하고 정상화하는지, 그리고 당신 안에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한 이야기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단지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발견의 도구입니다. 삶이 당신의 모서리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상처가 등장하는 무대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종 두려움과 절박함, 그리고 의존으로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온전함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에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가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당신이 마주하기를 꺼리는 것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당신을 흔들고, 보여주고,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거울을 사용할지 아니면 산산조각 낼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조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하나로 모아줍니다. 당신을 폐허 속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당신을 온전함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이란 당신의 빛뿐만 아니라 그림자, 즉 당신의 질투, 두려움, 통제력, 불안감까지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당신 안의 최고를 끌어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숨겨왔던 것까지도 수면 위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전환하고 관계를 안식처가 아닌 학교로 삼을 기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랑이 우연이 아닌 반영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상대방을 탓할 수도 자신에게서 도망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멈춰서서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안의 어떤 부분이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머물도록 선택했는가? 어떤 부분이 부재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는가? 어떤 부분이 자신이 그 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는가? 이 질문들은 쉽지 않지만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답은 결코 바깥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 작업을 하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똑같은 종류의 사랑을 반복해서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름과 얼굴, 약속은 바뀔지라도 그 핵심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각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각본을 다시 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랑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써서 당신도 모르게 우주로 보낸 한 통의 편지입니다. 관계에 들어설 때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사랑받아야 할 무언가를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다른 누구보다 먼저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에게 거부하는 사랑을 그 누구도 당신에게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며 깊은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로 당신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같은 여정 위에서 비틀거리고 깨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우리 함께 더 깊은 탐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나눔이 길 위에서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향한 당신의 여정은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올바른 사람이 되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랑은 언제나 거울이 될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거울이 비추는 우리가 끌어당기는 사랑이 만약 행운이나 우연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인연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사랑을 두 존재 사이의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우리가 끌어당기는 사랑, 특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상처를 주며 집착하게 만드는 그 사랑은 바로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심리적 거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평범한 거울이 아닙니다. 이 거울은 바로 우리 자신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부분, 스스로 억압해왔거나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내면의 조각들을 선명하게 비춰줍니다. 이것이 바로 융 심리학의 핵심 개념인 그림자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로 투사됩니다. 그리고 그 투사의 대상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감정을 가장 격렬하게 흔들고 불안감을 깨우며 통제하려는 욕구나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는 사랑은 종종 기회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오지만 그 본질은 우리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말 대신 우리의 반응과 오래된 상처,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조금은 불편한 스승과도 같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와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건드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그곳에 있었지만 당신이 애써 외면해왔던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을 뿐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사랑의 영역에서 그 어둠은 종종 의존성,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혹은 정서적으로 단절된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만 빠져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국 텅 빈 마음만 남기는 관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또한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외부에서 더 많은 사랑을 구한다고 해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향한 더 깊은 자각을 통해서만 끊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저 그 상처를 드러낼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사랑했던 모든 사람이 당신의 한 부분을 상징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문자 그대로가 아닌 상징적인 의미에서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차가운 사람은 어쩌면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취약함을 끌어안지 못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은 당신 내면의 통제 욕구를 비추는 거울일지 모릅니다. 완벽해 보였지만 결국 당신을 배신했던 그 사람조차도 타인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며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당신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벌이나 업보 때문에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와 에너지적, 감정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는 이것을 흔히 지독한 인연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인연의 실체는 서로의 무의식이 주고받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계는 단순한 감정적 연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소리 높여 외치는 하나의 무대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당신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때 가장 먼저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것을 허용했을까?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이 경험을 필요로 했을까? 이 상처는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려는 걸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탓하고 그들에게 나르시시스트나 회피형 인간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편이 훨씬 더 마음 편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계속해서 외부로 돌리는 한 우리는 결국 똑같은 유형의 관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의 얼굴은 바뀌고 이름도 달라지겠지만 그 관계의 각본은 그대로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치유하지 못한 사랑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러 온 것을 온전히 배울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삶의 다른 모습으로 재현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모든 관계가 일종의 입문 과정, 즉 성장을 위한 통과 의례라고 이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곁에 머물기 위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여전히 무엇을 참고 견디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이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어떤 이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도 지혜가 있고 혼돈 속에도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모든 강렬한 끌림과 낭만적인 집착 뒤에는 들어달라고 외치는 당신 개인사의 메아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처가 그들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에게 매달립니다. 그가 우리의 운명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그림자의 한 조각이 현실에 나타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직면하는 대신 낭만적으로 포장하고 정당화하며 이상화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자극할 때 곧바로 도망치지 마십시오. 관찰하고 느끼고 귀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몸이 긴장하고 수축하며 공황 상태에 빠지나요? 상대방으로부터 끊임없는 확신을 필요로 합니까? 이 모든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랑의 종류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법처럼 더 나은 사람들이 나타나서가 아닙니다. 한때 사랑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결핍이었던 것들과 더 이상 당신이 공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강렬함을 연결감으로, 통제를 헌신으로, 불안을 욕망으로 착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겉모습 너머를 보는 법을 배우고 가장 중요하게는 잃는 것이 두려워 침묵했던 순간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 발견이라는 어두운 숲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희생자 의식 없이 과거를 돌아보고 판단 없이 내면을 들여다보며 환상 없이 미래를 바라볼 용기를 찾아야 합니다. 결핍이나 의존에 뿌리를 두지 않은 진정한 사랑은 밖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부서진 조각들마저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당신은 그것들을 고쳐줄 다른 누군가를 찾는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말은 참으로 날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감정적 선택의 책임을 우리가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곳, 바로 우리 자신에게 돌려놓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합이나 우연, 혹은 운명 때문에 사랑에 빠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가 비밀리에 되고 싶어하는 것, 혹은 우리가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것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는 자유를 가진 사람에게 끌리고 아직 소유하지 못한 힘을 가진 사람에게 매료되며 이미 겪었던 버림받음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아직 치유하지 못한 그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에게 빠져듭니다. 상대방은 우리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의 살아있는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채워지지 않은 욕구들 사이의 춤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때문에 상대의 자신감에 끌립니다. 자신의 필요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독립성에 끌립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이란 당당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구걸해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상대의 거리감에 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당신의 영혼을 읽는 듯하고 가장 강렬한 감정을 일깨우며 순식간에 당신에게 필수적인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있습니다. 이 강렬함이 항상 사랑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트라우마의 변장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익숙한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함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종종 집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아주 어릴 때부터 학습했던 감정적 경험을 다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고 배웠다면 당신은 불안정함을 좇을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고통을 의미한다고 배웠다면 당신은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매달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선택 없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과거가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내면 작업이 필수적이 됩니다. 그것은 사랑을 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어느 부분이 누구를 사랑할지 선택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경계를 설정할 줄 아는 의식적인 성인 자아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마침내 자신을 알아봐주고 구원해주고 선택해주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는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입니까? 내면의 아이가 선택할 때 사랑은 애원이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이 선택할 때 사랑은 필요가 아닌 하나의 온전한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그 수준의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가면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당신의 애착을 잔인할 정도의 정직함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상대방이 잔인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이 받을 자격도 없는 페디스텔, 즉 이상적인 받침대 위에 그들을 올려놓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